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라프입니다. 이제 드디어 유체역학에서 이상유체 단원의 마지막 이동유체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유체가 가지는 힘은 얼마나 강한지 역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 될 거고요. 이번 시간도 아주 재밌고 하나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 잘 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체가 이동하는 상황은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먼저 가장 간단한 상황인 물이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수직으로 평판에 부딪힐 때 평판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충격에 의한 힘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량 충격량 공식을 통해서 역학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시간 T로 구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운동량 mv 값의 변화량인 mv2-mv1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충격량 값은 벡터, 즉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운동량 충격량 개념은 동력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동력학 과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유체에 대한 힘은 충격량 공식을 이용해서 해석한다는 부분과 충격량 해석은 벡터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좋아요. 그럼 평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판이 유체로부터 X축 방향으로 받는 힘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충격량 해석에서 시간 t 값을 이항시켜준 m 닷 곱하기 v1-v2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유량 m 닷은 밀도 ρ 곱하기 유량 q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량유량을 ρ q로 치환시켜주게 되면 ρ q v1 ρ q v2로 식 변환을 시켜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이 평판 해석에 적용시켜 보면 fx는 ρ q v1 ρ q v2로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ρ q v2는 x축 방향의 힘은 제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x는 ρ q v1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동유체 파트는 모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 건데, 여기서 이전까지는 평판은 움직이지 않았고 유체만 분사되는 상황에서 힘 해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평판이 이렇게 왼쪽으로 유의 속도만큼 움직이는 경우에는 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이 평판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유체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평판에 부딪힌다는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우리 두 손을 앞에 두고 박수를 한번 쳐볼 건데,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만 오른손에 부딪히는 상황과,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손 모두 서로에게 접근해서 부딪히는 상황을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오른손도 함께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더욱 큰 힘으로 부딪힌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판이 유체가 분사되는 반대 방향, 즉 노즐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힘식에다가 평판이 움직이는 속도 u를 더해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 반대로 평판이 유체가 분사되는 방향, 즉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존 식에다가 u만큼 더하는 게 아닌 빼주면 되겠죠. 이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오늘 배울 이동유체의 힘 부분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지금까지는 각도를 고려하지 않는 X축으로 분사되는 경우에 힘을 해석하는 아주 간단한 유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각도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를 해석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조금만 연습해 보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동유체의 두 번째 유형인 베인 해석입니다. 베인은 보시는 것처럼 평판과는 달리 V2 지점에서 X축 방향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문제 접근 원리는 똑같이 가볼 건데, 베인이 받는 X축 방향의 힘 Fx는 로 Q 곱하기 V1에서의 X방향 성분 V1X에다가 마이너스 로 Q 곱하기 V2에서의 X방향 성분 V2X를 빼주는 방법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V1은 이 자체가 X방향으로 분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 V2는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X성분만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로 Q V1에다가 V2 부분에서의 X방향, 참고로 V1과 구분하기 위해서 V2라고 적긴 했지만 속도의 크기 자체는 V1과 똑같기 때문에 V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똑같이 그럼 베인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구해졌는데 움직이는 경우라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왼쪽으로 베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베인에 더 큰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속도 V에다가 베인 이동 속도 U를 더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동 유치의 힘. 유체의 힘이 평판에 전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량, 충격량 해석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충격량 해석은 벡터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의 방향을 고려해서 힘을 구해주셔야 되고, 베인처럼 유체의 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삼각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X축 방향의 힘을 분리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속도 힘에다가 추가로 더하거나 빼주어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흐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동유체 유형은 유형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원리는 어차피 동일하고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출제 빈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교재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론 마무리할 거고요. 이론 시간이 좀 짧은 만큼 유형 다양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천천히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즐을 이용해서 평판에 분사되는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유속 10m/s인 물 분류에 대해서 평판이 3m/s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동유체의 힘은 로 QV로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평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평판 속도도 함께 고려해서 해석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하니까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F는 로 Q V 플러스 U로 구할 수 있고, 유량 Q는 면적 A 곱하기 V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로 곱하기 면적 A 곱하기 V1 플러스 U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값들 넣어서 구해보시면 1690N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의 밀도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물의 밀도는 유체역학에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으니까 모르셨다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평판 유형인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응용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이번 24년도에도 기출로 출제된 이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름 30cm의 물제트를 이용해서 구멍이 뚫린 원판에 충돌시킬 건데 이때 원판이 받는 힘이 100N이라면 속도 V는 몇이 되어야 되는가 하고 물었어요. 평판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로 QV로 시작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힘이 주어졌으니까 100N은 1000 곱하기 물이 원판에 닿는 면적 곱해줘야 되는데 원판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3제곱 마이너스 0.1제곱 해서
면적을 구해주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속도 V제곱까지 해주시면 방정식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V값이기 때문에 넘겨서 V값 구해주시면 1.26m/s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세 번째 문제는 배인 해석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속도 V인 유체가 U로 움직이는 곡면에 부딪힐 때 유체가 곡면에 가하는 힘의 수평 방향 성분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이 fx는 ρq v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v2가 수직, 즉 x축 속도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속도는 0이 될 거고요. 유체의 속도 v에다가 배인이 이번에는 유체와 멀어지는 방향,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u를 빼주셔야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밀도 ρ와 면적 a는 똑같을 테니까 힘이 가장 크기 위해서는 v-u가 가장 큰 보기를 고르면 되겠죠. 답 구해보시면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배인 해석처럼 각도가 있는 상황에서의 힘 해석인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풀이 접근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그림과 같은 관로에서 물의 유량 1000L/s일 때 fx 방향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힘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파란색 식처럼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관 부분은 완전한 출구 부분으로 대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왼쪽 관 부분은 완전한 입구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우리 베르누이 정리할 때 배웠지만 대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압력을 제로라고 보고 따로 고려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처럼 관을 중간 어디 부분을 잘라서 해석하는 경우에는 유체에 의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반드시 에너지 해석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압력이 있으니까 그 압력에 대한 힘도 분명히 고려를 해줘야겠죠. 압력에 대한 힘은 압력 P 곱하기 면적 A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힘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압력에 대한 힘 P1A1 더하기 이동유체에 대한 힘 ρQV1x 마이너스 ρQV2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첫 번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관의 중간 어디를 잘라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존재할 거고요. 그 압력에 대한 힘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흐름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압력에 대한 힘을 구해야 되는데 압력이 얼만지 주어지지 않았죠? 대신 베르누이 방정식을 쓰라고 관련 정보값들을 줬으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 볼 건데 식을 한번 써놓고 보니까 속도가 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량을 통해서 속도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유량은 1000L/s고 이걸 미터로 환산해 주게 되면 1m 세제곱 per sec라고 나오게 될 거고 이 유량은 다시 면적 A 곱하기 속도 V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정보값들 가지고 V1과 V2 구해보면 각각 2.5 그리고 10m/s라고 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속도를 구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압력 P1 값 구해보시면 32,175파스칼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좋아요. 다 왔습니다. 이제 fx 값 구하러 가볼 건데 식이 좀 길어지니까 f1 값과 f2 값으로 나누어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f1 값 구해보면 압력에 의한 힘 P1 곱하기 A1과 이동유체에 의한 힘 ρQV 해서 구해주시면 15,370N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F2 값 구해볼 건데
여기 부분이 두 번째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힘값 자체는 로큐 V2X로 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을 텐데 F2 값의 방향을 한번 보시면 왼쪽으로 꺾여져 있습니다. 우리 충격량 해석은 속도의 방향성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F1 구할 때 오른쪽 방향의 힘을 플러스로 주었기 때문에 이 왼쪽 방향으로 계산되는 F2 값은 마이너스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2 값은 마이너스 로 Q V2X로 구해 주셔야 되고 V2의 X 성분은 10 곱하기 코사인 60으로 구해주면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000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참고서들 보시면 이 방향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기각도 부분이 120도이고 코사인 120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나와서 마이너스 5000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힘의 방향성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각도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라는 해석보다는 여기 해설처럼 공부하시는 게 좀 더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 결과적으로 F1 값과 F2 값 구했으니까 F 값 구해주시면 두 값을 더해주면 되니까 25,370N에서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동유체 해석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유형들은 점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유체에 대한 여러 유형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점성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또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흐름을 반복적으로 잡아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지와 우리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